브레멘 음악대. 옛날 한 농장에 늙은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주인은 그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이를 눈치챈 당나귀는 슬프게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쓸모없는 늙은이로 살 순 없어. 브레멘에 가서 음악가가 될 거야. 그래서 당나귀는 짐을 챙겨 조용히 농장을 떠났어요. 길가에는 낙엽이 나뭇가지처럼 흩어져 있었고 바람은 그의 귀를 살랑살랑 간지렸어요. 그렇게 당나귀는 천천히 길을 나섰죠. 한참을 걷던 중 그는 길모퉁이 그늘 아래 누워있던 늙은 개를 만났어요. 개는 헐떡이며 힘없이 말했어요. 나는 늙어서 사냥도 못하고 주인에게 버림받았어. 당나귀가 말했어요. 너도 쫓겨났구나. 나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우리 음악대가 되자. 개는 반쯤 감긴 눈을 번쩍 뜨며 꼬리를 살랑였어요. 멋진 생각이야. 나도 갈게. 내가 짖으면 아주 우렁차다고. 조금 더 가다가 키 작은 울타리 옆에 앉아 슬프게 우는 수탉을 만났어요. 수탉은 목을 길게 빼고 울고 있었어요. 당나귀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니? 수탉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주인이 내일 아침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개와 당나귀는 말했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음악대에 딱이야. 수탉은 날개를 퍼덕이며 기뻐했어요. 좋아. 나의 울음소리는 아침 햇살보다 힘차다고. 셋은 즐겁게 길을 걷다가 커다란 나무 아래서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는 꼬리를 웅크린 채 슬픈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울상이야? 고양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나는 늙고 이빨도 빠져서 이제 쥐도 못 잡아. 그래서 쫓겨났어. 당나귀가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 음악대에 들어와. 고양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울었어요. 이렇게 네 친구는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길 양옆에는 들꽃이 흔들리고 해가 지며 하늘은 붉게 물들었어요. 네 친구는 나란히 걸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해가 저물고 그들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건 바로 도둑들이 점령한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당나귀가 말했어요. 우리 저 집에서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어요. 당나귀는 창문 앞에 섰고 개는 당나귀 등에 올라탔어요. 고양이는 개 위에 올라가고 수탉은 맨 꼭대기에 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도둑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고 내 친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난로 옆에 둘러앉았어요.
도둑들이 차려놓은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담요 아래서 단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둑 한 명이 몰래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조용히 들어왔지만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에 핥히고 개의 튼튼한 이빨에 물리고 당나귀의 강력한 뒷발에 얻어맞고 숱하게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당황했어요. 도둑은 기절할 뻔하며 도망쳤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브레멘으로 가려던 내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훨씬 좋잖아. 우리 여기서 살자. 그렇게 그들은 오두막에서 평생을 함께 지내며 매일 노래를 부르고 서로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요정들과 구두장이.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구두를 만들어 팔며 살아왔지만 요즘은 일이 끊기고 가죽 살 돈조차 남지 않았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는 늘 정성껏 구두를 만들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어느 날 마지막으로 남은 가죽 한 장을 보고 구두장이가 말했어요. 이걸로 마지막 구두 한 켤레나 만들어야겠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시작해야지. 그는 가죽을 조심스럽게 잘라 책상에 올려두고 작은 촛불을 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는 어제 잘라둔 가죽이 멋진 구두 한 켤레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누구나 탐낼 만큼 아름다운 구두였죠. 놀란 구두장이는 곧바로 가게에 진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손님이 다가와 이 구두 너무 예쁘네요. 제가 살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 손님은 비싼 값을 치르고 구두를 사갔고 그 돈으로 구두장이는 다시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또 가죽을 잘라 책상에 놓아두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다시 마법처럼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밤 가죽을 놓아두면 아침에는 멋진 구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구두장이는 점점 형편이 넉넉해졌고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의 구두는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고 작은 가게는 활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는 늘 궁금했어요.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구두를 만들어주는 걸까? 어느 날 밤 구두장이는 아내와 함께 몰래 숨죽여 기다렸어요. 촛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방 한 구석에 숨어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정이 되자 작고 귀여운 요정 2명이 창문 사이로 쑥 들어왔어요. 작고 맑은 눈, 장난기 가득한 얼굴. 그들은 알몸으로 쿡쿡 웃으며 재빠르게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은 마치 바늘처럼 날렵했고 실은 하늘의 빛처럼 반짝였어요. 눈 깜짝할 새 구두 한 켤레가 완성되었고 그 모습을 본 구두장이 부부는
감동에 벅차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내가 말했죠. 저렇게 벌거벗고 일하다니 옷이라도 선물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옷과 따뜻한 신발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요정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과 부드러운 천을 골라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답니다. 다음 날 밤, 그 옷과 신발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숨죽여 기다렸어요. 자정이 되자 요정들이 나타났고 책상 위에 옷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그들은 기뻐하며 옷을 입고 서로를 바라보며 빵긋 웃었어요. 그 후로 요정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고 두 손을 맞잡고 창문을 넘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두장이는 여전히 정성껏 구두를 만들며 그 따뜻한 기억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갔답니다. 황금 거위. 옛날 한 마을에 세 아들과 함께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지만 셋째 아들은 늘 느리고 엉뚱하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보라고 불렀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땔감이 다 떨어졌구나. 누가 숲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느냐? 첫째 아들이 당당하게 나섰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숲에 도착한 첫째 아들은 곧잘 나무를 패기 시작했어요.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말했어요. 얘야, 나무 한 조각만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첫째 아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 귀한 나무를 왜 당신한테 줘요? 이건 우리 집 먹고 살려고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 순간 나무도 도끼도 이상하게 무거워지며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첫째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둘째 아들이 나섰어요. 이번엔 내가 다녀올게요. 하지만 똑같이 할아버지가 나무를 부탁하자 둘째도 거절했어요. 에이, 귀찮게 하지 마세요. 결과는 같았어요. 도끼는 멈추고 나무는 썩어버렸죠. 마지막으로 느리고 엉뚱하다고 놀림받던 셋째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가볼게요. 형들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나무를 해와?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도끼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 숲에 도착한 셋째 아들은 조심조심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얘야, 나무 한 조각만 나눠줄 수 있겠니? 셋째는 망설임 없이 도끼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여기요. 제가 뗀 나무 중에서 가장 잘 마른 걸 드릴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너의 마음씨에 보답하고 싶구나. 그리고는 큰 나무 아래를 가리켰어요. 저기 뿌리 밑을 한번 봐보렴. 셋째가 땅을 파보자 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거위 한 마리가 있었어요.
셋째는 황금 거위를 소중히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거위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모두가 그 황금 거위를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어느 여관집의 세 자매는 밤에 몰래 거위를 훔치고선 몰래 깃털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가 거위에 손을 대자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둘째가 언니를 잡자 또 둘째가 붙었고, 셋째가 놀라서 둘째를 당기자 세 자매가 줄줄이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셋째 아들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거위를 안고 마을을 걸어갔고, 그 뒤로는 세 자매가 줄줄이 달려서 따라갔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신기해서 따라붙고 손을 댔다가 그대로 쭉 붙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성 안의 왕은 크게 웃었어요. 이렇게 웃은 건 처음이로구나. 사실 그 왕은 웃지 못하는 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황금 거위를 안고 줄줄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본 공주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왕은 너무 기뻐서 말했어요. 이 청년이야말로 내 딸을 웃게 한 유일한 사람이다. 내 사위로 삼고 싶구나. 그리고 정말 셋째 아들은 왕의 사위가 되어 따뜻한 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 아주 깊은 숲속 작고 허름한 오두막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빠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새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집안에 먹을 것이 바닥나자 새어머니는 조용히 아빠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들을 숲에 데려다 놓고 오는 게 어때요? 아빠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고요? 아이들이 있어봐야 먹을 것만 더 줄어들잖아요. 이러다 우리도 굶어 죽겠어요. 새어머니는 끝내 아빠를 설득했어요. 내일 아침 숲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오면 절대 집으로 못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헨젤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말았어요. 잠든 척하던 헨젤은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주머니에 반짝이는 하얀 자갈을 가득 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헨젤은 걸으면서 주머니 속 자갈을 하나씩 몰래 떨어뜨렸어요. 조금씩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숲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아빠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길이 험하니 여기서 이걸 먹고 잠시 쉬고 있거라.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어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두 남매만 숲에 남겨졌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숲에는 이상한 소리들만 가득했어요. 그레텔은 덜덜 떨며 말했어요. 오빠, 무서워.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자갈로 길을 표시해뒀어. 달이 떠오르자 자갈들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반짝이는 자갈들을 따라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깜짝 놀란 새어머니를 향해 그레텔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뿌려둔 자갈 덕분이에요. 며칠 뒤 또다시 끔찍한 계획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새어머니가 밤새 헨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헨젤은 자갈을 구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조심조심 자갈 대신 빵 조각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숲속의 새들이 모두 쪼아먹고 말았죠. 그날 밤 헨젤과 그레텔은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걷고 또 걷던 두 남매 앞에 기묘한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지붕은 설탕, 벽은 초콜릿, 창틀은 쿠키로 만들어진 꿈속에서나 볼 법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진짜 집이야. 한 입만 먹어도 되겠지? 살짝 쿠키를 뜯어먹던 그때 집안에서 늙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처음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그 할머니는 사실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변장을 한 무서운 마녀였어요. 마녀는 헨젤을 작은 우리에 가둬서 살을 찌우려고 했고 그레텔에게는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손을 내밀어 봐라.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만져보게. 마녀는 눈이 나빠서 헨젤의 손끝만 만져볼 수 있었어요. 헨젤은 매일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내밀며 살이 안 찐 척 속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녀는 말했어요. 이제 됐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오늘은 헨젤을 요리해 먹어야겠구나. 그레텔, 오븐을 태워라. 어서! 그레텔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여기요. 안쪽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마녀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레텔은 힘껏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오빠, 어서 나와. 이제 괜찮아.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녀가 숨겨둔 보물을 챙겨 숲을 빠져나왔죠. 두 남매는 결국 아빠와 다시 만나 따뜻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어머니는 사라져 있었고 이젠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되었답니다. 빨간 모자. 옛날 한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늘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빨간 망토를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얘야, 여기 따뜻한 스프와 케이크를 몸이 안 좋은 할머니께 갖다 드리렴.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올게요. 엄마는 단단히 당부했어요. 숲속길에서 절대 딴 데로 새지 말고 낯선 사람과는 절대 말하지 마. 빨간 모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은 포근했죠.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회색 늑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녕, 꼬마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지? 빨간 모자는 대답했어요. 아픈 할머니 댁이에요. 빵이랑 스프를 드리려고요. 늑대는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어요. 좋았어. 할머니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엔 이 아이까지. 늑대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꽃도 한 송이 꺾어가는 게 어때? 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거야. 빨간 모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정말 그러네. 꽃도 드리면 좋겠어. 그렇게 숲속으로 벗어나 꽃을 따는 사이 늑대는 지름길로 달려가 할머니의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문을 똑똑. 누구니? 저예요. 빨간 모자요. 스프랑 빵을 드리러 왔어요. 늑대는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리고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인 척하는 늑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서 오렴, 내 사랑스러운 손녀야. 빨간 모자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리 굵으세요? 감기 때문이란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크세요? 너의 말소리를 잘 들으려고 그렇단다. 눈은 왜 이렇게 크고요? 너를 잘 보려고 그렇단다. 입은 왜 이렇게 커요? 그건 말이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지. 늑대는 벌떡 일어나 빨간 모자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단잠에 빠졌죠. 그때 숲을 지나던 사냥꾼 아저씨가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사냥꾼은 배가 볼록한 늑대를 발견했어요. 사냥꾼은 조심스럽게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거기서 할머니와 빨간 모자가 무사히 나왔어요. 어휴, 다행이에요. 사냥꾼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넣고 꿰매버렸어요. 늑대는 배가 너무 불러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졌고 마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그날 이후 빨간 모자는 다짐했어요. 앞으론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다시는 낯선 이를 믿지 않을래요. 빨간 모자는 귀여운 아이였지만 순진하게 말을 믿다가 위험에 빠졌어요. 하지만 용감한 사냥꾼 덕분에 모두 무사히 다시 웃을 수 있었답니다.